근데 이거 자, 정규 분포라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앞에 이 정규라는 말의 의미를 노멀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노멀이라는 말의 의미부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멀은 너네가 뭐라고 배웠니? 보통 또는 자, 흔한 정상적인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노멀이란 말이 노멀. 자, 그러면 이 노멀의 의미 부여가 결국엔 답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적으로,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 첫 번째입니다. 너네가 몸무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작은 몸무게는 적고요, 중간 몸무게는 많고요, 그다가 큰 몸무게는 적습니다. 그쵸?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키가 중간이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키가 엄청 큰 사람은 적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또 시험을 보면은 시험 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 우리 여기 학원은 좀 달라. 우리 학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통 일반적인 너가 성적을 조사해 보면 시험 점수 뭐 10점, 0점, 10점 이런 건 적지. 그리고 90점, 100점 좀 적지. 근데 중간 뭐 40점부터 뭐 70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그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것도 뭐와 비슷하냐면은 우리나라 강수량. 강수량도 비슷해요. 강수량이 봄하고 겨울은 좀 적다가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월, 여기가 12월이면 보통 7월달에 엄청 많이 온 거 알고 있죠? 네. 6, 7월이 제일 많아요. 가운데 많이 몰려요, 강수량이. 이게 보통이 그렇지. 방금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노멀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모양 자체를 잘 보세요. 가운데가 높고 양 사이드는 좀 낮은 이러한 모양의 형태를 따서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됐어요? 근데 자, 우리가 갑자기 곡선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의 특성상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일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들이 대부분 다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전체 총합인데 이게 특성상 X축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리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자, 정역이 실수 전체야. 정역이 실수 전체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 무한으로 계속 가는 거야. 무한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무한으로 가는 형태에 대해서 너네가 실수 전체에 대한 이러한 모양의 형태가 뭐를 만족시키는? 자, 둘러싸인 전체 영역의 넓이가 1이 되는 함수를 만들었어. 수학자들이. 그 만든 형태가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냥 이러한 형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 확률의 총합이 1 되는,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든 저놈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확률 변수가 있어. 이 모양이 바뀔 수 있게 하는 변수가 있다고. 누구가 있냐면 시그마랑 m이 있어요. 얘에 따라서 얘가 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모양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형태를 만들어냈고, 야, 나는 저 형태만 가지고 문제를 풀자라고 한 이것을 바로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규분포도 결국은 연속 파트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연속 파트의 한 종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연속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형태 빼고 곡선 딱 하나 이거 하나 배웁니다. 고등 과정에서. 그래서 나는 그냥 뭐야? 직선 아니면 곡선. 곡선은 정규분포 딱 하나. 맞지? 네. 이 끝인 거야.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 너네가 이제 분석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함수가 어이구 생김새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게 2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좀 짜증납니다. 2라는 것 자체는 너네가 알다시피 미적분에서 처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2라는 것 자체는 이제 배우신 분들 이과는 알아요. 자연상수라는 거 알지만 보통 모르잖아요. 수투만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2라는 게 있어요 라고만 얘기할게요. 2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그 2가 여기 들어갔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러한 모양이고 이 모양에 여기 대칭이 되는 형태의 함수예요. 이때 대칭이 되는 이 대칭축이 누구냐면 x는 m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의정부에서는 안 외웁니다. 의정부에서는 저거를 이용해서 낸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함수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저런 함수가 있대. 이런 모양을 가지는 저런 함수가 있대. 그래서 저 모양에 이 모양에 결정시키는 이 함수를 우리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형태를 정규 분포를 한다. 됐죠? 근데 여기 변수가 누구라고 했죠? m하고 시그마. m하고 시그마 말고는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m하고 시그마만 왔다 갔다 바꿔주면은 모양이 왔다 갔다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변수인 m하고 시그마를 자 여기 아까 정규분포의 매랍자가 뭐야? 그래서 n을 쓰고 변수만 써요. m하고 시그마. 근데 여기서는 시그마 써요. 시그마 제곱 써요. 아무래도 표준 편차보다는 분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분산을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거를 바로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규분포가 0,2 나오면 아 여기에 0 넣고 m에 0 넣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루트 2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모양이 하나 나오죠? 확률 밀도함수 형태 하나 나오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질문. 뭐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시험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정규 분포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너네가 해소시키는 거예요. 자, 대단하지 않니? 이거로 너네가 실수 전체에서 둘러싼 부분이 좀 자기가 넓이가 1이 되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대단하지 않니? 나도 몰라요. 안 배워요. 그걸 왜 배울 필요가 없죠? 수학과에서 안 배워요. 전 컴퓨터만 왔다. 컴퓨터를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했지. 그냥 사람이 직접 컴퓨터 없이 손으로 풀리진 못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 개념이라서 못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했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모르고 한 사람이 있기보다는 어떤 한 그런 팀이 있겠죠. 내 생각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확률 분포화시킨 이 형태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왜 근데 정규 분포냐? 우리가 보통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자, 정규분포의 형태의 그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니까,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지. 바로 어떤 성질? 자, 얘는 대칭이야. x는 m대칭이야. m이 뭐지? 평균. 그냥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 함수가 좌우 대칭꼴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뭐일 수밖에 없게 돼. 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좌우 x는 m대칭의 바로 대칭함수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모양이 종모양. 종모양이지? 근데 모양의 형태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있죠. 자, 뭐가 점근선이 되죠?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몇이 된다고? 1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표준 편차는 과연 무엇을 결정하냐? 바로 이 표준 편차는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이 시그마가 얘는 1, 시그마가 얘는 10, 얘 시그마가 40. 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왜 너네가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시그마는 흩어진 정도의 차입니다. 자,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몰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막 클수록 가운데 몰려있지 않고 뿔뿔이 많이 흩어져 있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작으면 많이 몰려있죠, 가운데. 그러니까 몰려있으니까 흩어진 정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높이는 낮아지고 반대로 작으면 높이는 높아집니다. 자, 우리 이거를 국어 형태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을 쓸까요? 시험에 나오는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높다 낮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극대? 고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고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얘가 제일 고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고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균 자체가 많이 즉, 맞아요. 자, 흩어짐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형태를 우리는 고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 고르다는 보통 학생들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에 많이 흩어질 정도를 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학생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틀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고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그럼 얘는 고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려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는 결국 여기서 느꼈겠지만 시그마는 뭐를 결정시키죠? 모양이나 생김새를 결정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모양을 바로 평균은 뭐야? 왔다 갔다 좌우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좀 풀어보고, 자, 표준 정중표로 들어갈 건데요. 자,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5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4번이, 아니, 4번이에요, 4번. 3번. 네? 5번 뭐죠? 5분 맞아요? 아, 그 문제가 없어요. 예? 요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사실 여기 이것만 갖고 문제를 안 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없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확률 계산을 물어볼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fx 확률일도 함수가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x의 정규 분포를 줘요. 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요 함수에다 대입을 해서 이상한 놈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레파토리를 잘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주고 거기에 변수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그걸 여기다 넣어요. 뭐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놈 있었잖아. 어? 넣어요 여기다. 어? 넣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x가 몇부터 몇까지 확률.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 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부터 5까지 여기 확률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를 지금 넓이 구하는 곡선 아닙니까? 곡선을 적분을 하지요. 2부터 5까지 이렇게 생긴 놈을 첫 번째 생각해.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적분을 못합니다. 이건 뭐 이과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너네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 돼. 이걸 계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컴퓨터로 돌려버립니다. 컴퓨터로 뭐로 돌리냐? 자, 이 형태의 그래프 하나를 자, 솔직히 이게 바뀌면 바뀌는 함수에 따라서 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개념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냥 한 놈만 그냥 하나 퍼펙트하게 계산을 다 해버리자. 그래서 하나를 정해요. 이 변수가 나오는 두 개의 값 중에 많잖아요. 이게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버립니다. 자, 제일 계산하기 쉬운 놈으로.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은 1인 거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진 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다 조사했어요. 어떻게? 0부터 이 0이 평균이니까 0부터 0.1, 0부터 0.2, 0부터 0.4 뿐만 아니라 소수 둘째 자리까지 0부터 0.01, 0부터 0.02, 0부터 0.03, 0부터 0.04 이렇게 해서 다 조사했어요. 컴퓨터로. 그게 맨 뒤에 보세요. 책 맨 뒷장 보세요. 그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맞아요? 소수 몇째 자리까지 했죠? 네? 그 결과를 얘기한 거구나.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너네가 계산을 해서 컴퓨터로 한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해요. 이거 컴퓨터 돌린 거예요. 해서 이게 무리수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그처럼 결과를 써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넷째 자리에서 끊어서 버렸습니다. 넷째 자리에서 끊어서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 계산을 써먹기어야 돼요. 그치? 써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 표를 봐야 돼? 아유 그러지 말자. 표 보는 것도 일이잖니. 그래서 표를 너네가 딱 몇 개만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것만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자고 합니다. 어떻게? 자, 그 형태 문제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여기 보이지? 이렇게 세팅돼. 이렇게 되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야. 자, 이렇게 주로 이제 이거 나와. 5개가 이제 최대치인데 여기에 이제 0.1925, 0.3413, 0.4332, 0.4772 이쪽으로 잘 안 나오니까 뺄게. 자,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줘요. 그냥 대놓고 줍니다. 야, 이것만 써.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4개만 쓸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0,1로 바뀐 이 그래프에서 이게 0인 상태고 0.5까지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몇이라고요? 0에서 1까지가 1.5까지가 2까지가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오, 그럼 되게 좋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만들었을 때 이제 너네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0부터 만약에 너네가 몇 가지? 2까지. 그럼 이거 0.477가 답이네. 맞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답만 구하기 쉽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정규분포는 뭘 물어보냐면
주어진 확률 변수의 확률 계산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쉽다 되게. 쉽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x를 줄 때 무조건 이걸 주지 않아. 막 주는 거야. 이렇게 줘. 절대로 이거 안 줘. 딴 거 줘. 그럼 어떡해? 나는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걸로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아니잖아 얘가. 그럼 못 구하겠다 계산을. 맞잖아. 아니 이걸로는 못 하잖아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겠지. 그럼 바꿀 수가 있을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가 아닌 정규분포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바꿨을 때는 이 변수가 바꿔서 얘를 z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정규분포라고 하면 얘는 표준, 스탠다드에서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라고 하고, 표준화라고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 그럼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x라고 했을 때 z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표준화가 되냐면, 자, 배운 사람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자. 준서,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하지? z는 모르는 거네. 현주, z는 몰라요. 예은이. 배웠니?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없어?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없어? 제 책 봐봐. 뭐라 그러지? 어디 있니? 151? 이걸 151쪽이야. 151쪽 맞다. 151쪽에 그 네모 박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Z는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봐봐. 네모 박스 맨 밑에서 위에, 바로 위에. 지금 없는 다 같이 얘기하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내가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왜 얘가 0일로 바뀌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우리가 지금 x가 원래는 이게 뭐였지? 이거 맞아? 그래서 2x가 뭐야 현재? 그리고 vx가 뭐야? 그럼 나는 지금 이 z라고 했을 때 이 z를 저렇게 바꿔주게 되면 증명하는 거야 지금 얘들아. 얘는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니? 네. x 앞에 변수 그리고 따로 2x가 몇이었지? n. 얘가 n이라고. 시그마분의 n 빼기 시그마분의 n은 0 됐네. 자, 그 다음에 vz. 그러면 z 이거 또 집어넣어. 요 z 요거 집어넣어. 그러면 시그마분의 1 z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n 맞아? 근데 알라스의 분산은 요거에 제곱의 영향 받지 않니? vx지? vx가 뭐야? 몇이야?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너네가 바꾸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가 돼버려. 그럼 표준화되면 이때부터 이거 써먹으면 되지? 끝. 정규분포 끝. 그죠 진짜? 근데 사실 순식간에 뭐 확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잡혀. 그래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갈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규분포는 우리가 보통 흔한 그런 형태들의 모양을 우리가 본따서 만든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 성적 같은 경우 보면 어때? 양 사이드는 좀 작고 가운데가 많이 몰려 있는 형태라는 거지. 맞니?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 이 함수는 무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되면서 항상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큰 그런 형태를 만든 거야. 아주 이상하게 생긴 놈이지. 맞아? 맞아? 네. 근데 얘가 어떤 영향을 받냐면 누구 영향을 받냐면 평균과 분산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만든 거지. 즉 변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만든 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만든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 형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얘에 따라 이 이놈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함수도 문제고 그거에 너네가 접근도 못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막상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는 우리가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얘는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정했어. 평균과 분산을 딱 하나 정해서 그거를 아예 완벽하게 너네가 분석해 놓은 거야. 그게 누구였지? 0,1의 제곱의 형태인 형태. 우린 이거를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 했고 그거를 완벽하게 다 조사를 했어.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게 아까 봤던 표야. 하지만 그 표를 문제 풀 때마다 봐야 된다는 그런 수고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대표적인 딱 4개만 쓰자.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정규표는 이걸 꼭 줘 항상. 그 외울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만들면 얘가 0이고 얘가 이제 1의 형태의 이제 모양을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 0.5는 0부터 0.5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이거라는 뜻이고 0에서 0.5, 0에서 1까지는 얘, 1.5는 얘, 2는 얘라는 거야. 그럼 절반은 뭘까? 0.5지 뭐 2분의 1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는 이렇게만 주면 좋겠다? 하지만 실상 문제는 이걸로 아주 안 준단 말이야. 딴 걸 줘. 그럼 이걸 주고 나서 또 아까처럼 확률 계산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그 바꾸는 거를 표준화라고 하고 표준화할 때는 이 z를 이 x의 어떤 형태로?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얘가 얘로 바뀔 수 있어.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나오면 표준화한 다음 표준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확률을 바꾼 걸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정규분포의 웬만한 모든 문제의 문제풀이가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야. 정규분포는 이런 문제들의 다양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규분포의 또 어려운 점 하나가 뭐냐면 정규분포는 이항분포와 또 섞여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둘이 연계돼서 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연계되는 부분 전까지 정규분포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됐나요? 네. 그러면 문제 유형이 따지고 보면은 5, 6, 7 3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 또 5, 6, 7 내가 문제 풀어주면은 너네가 5-6, 7-1은 풀어주시고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풀어보는 걸로도 해야 되겠네. 그럼 숙제는 이항분포 연계되는 전까지는 숙제로 내줄게요. 결국 다음 주까지 나가야지. 자, 이제 문제 천천히 풀면서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이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직접 보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유형 5번부터 시작할게요. 봐, 쭉 봐. 천천히 할 테니까 아까 그 틀만 잘 기억하시면 아마 진짜 쉬울 거야. 진짜 수포자만 아니면 정규분포는 학생들이 진짜 쉬워해요. 보통 4등급 때 애들도 정규분포는 너무 쉽다고 해. 그래서 형님 정규분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나 쉬운지 직접 보자고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의 먼저 첫 번째 M하고 시그마를 찾아냅시다. 이 조건을 통해서.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정규분포 그래프는 아까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축이 뭐라고 했죠? X는 M, 가운데 축이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64보다 크거나 같고 5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왜 똑같았을까요? 대칭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대칭을 통해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이용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왠지 이거 같지 않니? 초과요. 평균은 얘와 얘의 평균입니다. 더해서 2로 나누세요. 20이요. 그러면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60을 얻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는 재평평제라 했어요. 분사는 재평 마이너스 평제. 그래서 뭐가 나오죠? 16은 몇의 제곱이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근홍 드디어 할게요. 잘 보세요. 잘 집중해 보세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잘 보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확률 계산할 수 있는 놈이에요? 아니면 못해요? 못해요. 나 확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0,1의 제곱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꿔야겠죠. 그걸 누구로 바꿔요? Z. 그 Z로 바꿔요. 그 바꾸는 공식이 바로 자, 외워달라고 했죠?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그마분의 X가 있어요. 그럼 이거 치우세요. 시그마분의 4. 4분의 X 마이너스 60.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Z가 나오고요. Z가 나오고 자, 이 Z가 됐을 때 여기 물어본 놈 있죠? 네. 물어본 놈을 바꿉니다. 자, P, X가 52보다 커나 같다는요. 자, 바꿉니다. 자, X는 뭐로 바꿔주고요? Z? Z로 바꿔주고요. 52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Z는 뭐가 나올까요? 방향은 똑같이 갑니다. 방향은 똑같이 가고요. 52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자, 이거를 이용한다, 이걸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려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수학적 센스 바리입니다. 여기 0이죠? 네. 표준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거죠? 그럼 이거의 확률 계산은 너네가 이 표로만 구한다고 했을 때 네. 내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얘는 몇일까요? 반땡. 0.5.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는 없는데요. 하지만 대칭성이라는 걸 잘 기억한다면 마이너스부터 0은 0부터 몇 가지와 같을까요? 0부터 0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걸 더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정답은 0.7. 이게 바로 정규일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내신 나오는 문제라고요. 네. 어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딱 내신용이에요.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X죠? 배터리 수명이요. 근데 얘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네요. 근데 완만한 분사는 제곱으로 써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표준화할 때 편해요. 시그마 분해할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내가 수명이 X가 얼마 이상일 확률? 25. 자, 여기 정규분포는 이 등호 여부 별로 안 중요해요. 알았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결과는. 자, 6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래요. 아, 나 못 구해. 왜? 이거 0,1 아니면 못 구해.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Z는 공식 불러주세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60?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Z로 바꾸죠? 바꾸면 끝나는 거야. X는 뭐로 바꾸고 Z. 부등호는 그대로. 명심해. 얘는 무조건 의무야. 이거는 의무.
바뀌는 건 뭐만 바뀌냐? 이 숫자가 여기 x에 들어갔을 때 그때 z로만 바꾸면 돼요. 자, 65 넣으면은 2분의 5.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요 정확하게 절반에서 여기 흰 부분 있죠? 흰 부분 네. 흰 부분 0에서 어디까지? 2.5까지. 0.4938 맞아요? 네. 빼주면 바로 요 나오죠? 몇입니까? 0.0. 정답은 0.006이에요.